여러분 지난 한 주 행복하셨습니까? 예. 오늘 아주 잘 오셨습니다. 한 2주만 더 지나면 우리가 이 남쪽의 문을 활짝 열고 햇볕을 받아가면서 봄 기운을 만끽하면서 법회를 할 것 같습니다. 아직은 봄이지만 약간 쌀쌀하기 때문에 문을 닫았습니다. 어때요? 우리 설법단 이렇게 해놓으니까 좋지요? 예, 여러분들이 여기도 뭐 어간이라고 이렇게 비워놓은 모양인데 앞으로 여기도 좀 좌복 놓고 모두가 좀 넉넉하게 앉을 수 있도록 그러면 좋겠습니다. 우리 법당 구조가 전부 다 이 장방향에다 중앙에다가 부처님을 모시다 보니까 이게 이 집회용으로 법회용으로는 참 안 맞습니다. 그래서 이 공간을 가장 효율적으로 쓸 수 있는 것은 장방향에 한쪽으로 한 변으로 좁은 쪽으로 해서 이렇게 우리가 집회를 하면은 거의 배를 앉을 수가 있습니다. 그런 면에서 좁아서 못 왔다고 또 좁아서 법당이 좁아서 작아서 앉을 데가 없어서 우리 주변에 인연 있는 분들 못 모시고 왔다고 핑계를 못 하게 됐습니다. 여러분들 다음 법회 때는 꼭 한 분씩 더 모시고 오셔서 이 법당이 부족하면 저 뒤로 더 내면 되죠. 뭐 걱정하실 거 없고 그렇게 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사람이 참 이 세상을 살아가는데 여러 가지가 필요하지만 나 혼자 산다고 하면 걱정할 게 하나도 없습니다. 날씨가 이렇게 쌀쌀하지만 나 혼자 산다고 하면 저 동물처럼 홀딱 벗고 다닌다 한들 누가 시비하겠습니까? 산천 초목이 아니 말을 합니까? 나하고 상관이 없죠. 또 둘이만 살면 둘이 약속하면 돼. 그러나 우리 사람이 지구 이 조그만한 이 별덩어리에 지구도 하나의 별이거든. 지금 66억이 삽니다. 66억. 그러면 이 우주나이가 태양계를 중심으로 한 우주나이가 한 50억 년 된다고 그러고 우리 생명체들이 생긴 게 45년, 48억 년 된다고 그러는데 우리 인간처럼 이런 고등동물이 생긴 것이 1억 8천만 년. 원래 우리 봄치장 하느냐고 좀 시끄럽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좀 양해를 하고 얼마나 많은 이 생명체가 이 지구에서 태어났다 죽고 생겼다 없어지고 했겠습니까? 또 뿐만 아니라 우리 사람은 얼마나 많았겠어요. 그런데 오늘날 우리가 66억이야. 66억이 함께 잘 살려면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우리 부처님이 가장 걱정하시고 우리에게 가르쳐준 건 66억뿐만 아니라 인간이만 중심이 아니라 모든 생명체가 함께 이 지구에서 공존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이냐. 또 공존해도 그냥 숨만 쉬는 게 아니라 행복하게 잘 사는 길이 무엇이냐. 그걸 고뇌하시고 그걸 가르쳐 주신 거예요. 근데 그 중에서 가장 중요한 요체가 바로 너와 내가 함께 인정을 하고 너와 나의 존재 가치를 서로 인정을 하고 너와 내가 함께 이 세상을 더 아름답게 효과적으로 만들 수 있는 방법. 그것은 무엇이냐? 화합의 길이다. 화합의 길. 그래서 오늘 화합의 길은 무엇이냐? 바로 우리가 사람이 사람답게 사는 길이 아니냐. 그거에 대해서 한번 생각을 해보는 그런 시간을 마련했습니다. 그 자료에 했듯이 2월 참
자, 2월 24일자 제가 경향신문을 보았더니 이 대통령 소속 사회통합위원회에서 낸 통계입니다. 그 통계 자료를 보니까 우리 사회의 제일 문제가 뭐냐? 제일 문제가 사회통합을 너와 내가 이 사회에서 아름답게 안심하고 남에게 인상 안 쓰고 이 사촌 땅 산 거 배 안 아프고 내가 사는 거 만족하고 또 상대를 배려할 줄 아는 이러한 삶, 이 사회 통합이 필요한데 우리 대한민국 GNP가 2만 불 전후되지만 옛날에 우리가 어려서 GNP 100불도 안 될 때 박정희 장군이 쿠데타 할 때 78불입니다. 78불. 그러니까 우리가 50년 만에 1960년 쿠데타죠. 50년 만에 이렇게 엄청난 말하자면 단군 할아버지 개국 이래 5천년 만에 최고 잘 사는 겁니다. 근데 경제적으로나 이 세상 이 물질적으로는 윤택해졌는데 우리 마음은 오히려 더 동물화됐거든. 더 욕심이 충천하고 사회는 더 복잡해지고 밤에 밤길은 마음대로 다닐 수가 없고 특히 여자들은 더 그렇고 그럼 이게 잘 사는 것이냐. 또 온갖 사회 불만이나 모든 것이 표출돼서 데모가 끝일 날이 없고 또 이 나라를 이끌어가는 정치 지도자들의 정쟁이 국민을 위한 것인지 정의 출세에 위한 것인지 자기 권력을 잡기 위한 것인지 오히려 국민을 위한 게 아니라 국민을 위한다는 핑계로 자기의 어떤 권력욕을 정권욕을 채우기 위한 그런 오히려 부정적인 행위가 아니냐 할 정도로 우리가 머리가 아픕니다. 머리가. 그래 이 사회통합위원회에서 우리 이명박 대통령이 만든 사회통합위원회에서 조사한 걸 보니까 우리나라에 가장 큰 문제가 뭐냐? 계층 간의 갈등이다. 잘 사는 사람, 못 사는 사람, 또 노사, 또 이러한 모든 삶의 계층, 연령, 이런 모든 것들이 가장 큰 것이다. 쉽게 얘기하면 거창하게 계층이라고 할 것 없이 집안으로 보면 할아버지, 아버지, 아들 이렇게 있다고 치면 할아버지하고 아버지하고도 대화가 잘 안 되고 안 통해. 아버지하고 아들하고도 제대로 안 되고 더 나아가서는 할아버지하고 손주하고는 더 안 되고 할아버지는 그냥 완전히 자가발전 시대야. 자가발전. 소소해. 스스로 자기 인생을 만들어가야 되는 그렇게 먹고 사는 거지만 아버지 시대는 아날로그 시대고 요새 아이들은 디지털 시대니까 물론 안 통한다고 하지만 근본적으로는 통해야 되거든. 안 통하는 정도 수준이 불신까지 가든 서로 존재 자체를 이건 심각한 문제 아니에요. 또 이 노사 갈등 요새는 좀 덜하지만은 회사 사장은 자기 직원을 종부리듯이 하고 직원은 내 노동으로 네가 부자가 됐는데 내 노동 착취 아니냐. 사생 결단을 하고 싸움을 해서 결국 회사가 망해버리고 이러한 참 이 자본주의의 어떤 그 극단적인 현상이 우리 주변에 있습니다. 더군다나 그 보니까 이 노사 갈등 같은 게 벌써 18.8% 되고 또 지역 갈등 전라도 경상도 철천리 원수처럼 그런데 보면 우리 주변에도 전라도 신랑의 경상도 색시 경상도 신랑의 전라도 색시 상당히 있더라고요.
근데 부부간에 어떻게 사는지 모르겠어요. 내 얘기 들어보니까 선거 때는 달라진다고 하대요. 선거 때는. 자기 지역. 제가 이 경상도 살면서 저는 충청도 촌놈이 돼가지고 온 동네를 다 살아봤거든요. 중로를 타면서. 전라도에서도 한 10여 년, 경상도에서도 한 10여 년. 저는 아주 지역 갈등을 제대로 아주 피부로 느끼는 사람입니다. 전라도에서 주지하니까 충청도 놈이 전라도 와서 설친다고 또 스님들끼리도 또 한방 놓더라고요. 또 경상도 가가지고 그런 건 그런 거라 그러지. 한나라당이 이건 잘못됐다. 이런 사람 대통령 하면 안 된다 그러니까 은혜사는 주지부터 전부 전라도 중놈들만 있다고 그러더라고요. 전라도 한 사람도 없는데 그래요. 그래서 내가 신도들한테 그랬어요. 내 말 안 들으려면 내 주지하는 너는 오지 마라. 내가 너는 제도할 능력이 없는 사람이다. 응? 쉽게 얘기하면 주지 스님이면 내가 교장 선생님이고 그 아래 스님들은 담임 선생이고 여러분은 학생인데 교장 말도 안 듣는 것이 어떻게 담임 말 듣겠어요? 응? 그러니까 그 사람은 자퇴하라고 그래야지. 다른데 입에 맞는 학교 다니라고. 이게 지역 갈등. 부부간에도 정말로 대통령 선거할 때 보니까 싸우더라고. 너는 네가 알아서 하고 나는 이렇게 적당히 타협하고 말더라니까. 그것도 맞지. 부부라고 해서 꼭 하나를 찍으라는 법은 없지만 그만큼 부부간에도 또 심각한 거예요. 또 이념 갈등. 요새 같은 세상에 이명박 정부 들어와가지고 웃기는 게 뭐냐 하면 빨갛고 파랗고 가려요. 빨갛고 파랗고. 본인하고 상관없이 저돌이 가려. 저돌이. 그래가지고 갈등 요소를 우리가 만들어. 촛불 시위하면 빨갱이고. 또 그 반대 촛불 시위하면 그건 파랑이고 내 편이고 네 편이고. 이 얼마나 이 정부 들어와가지고 처음에 심각했습니까? 또 뿐만 아니라 이 환경 갈등. 요새 4대강을 파재낀다고 저 난리인데 대통령이나 그 일부에서는 당연히 해야 우리가 잘 산다고 그러고 또 환경론자들은 절대 하면 안 된다. 우리만 사냐. 자손만 돼 살아야 되는데. 그러니까 우리가 혼돈이 돼요. 혼돈이. 저까지도 혼돈이 돼. 저까지도. 가능하면 내가 전문가가 아니니까 그런 부분은 깊이 관여를 안 하려고 하지만 그 보면 세대 갈등, 남녀 갈등, 다문화 갈등. 남녀 간에도 사실은 우리 남자들이 한 2000년간 잘해 먹었잖아요. 2000년간. 근데 사실은 가부장제도 남자 중심의 사회라고 하는 것은 여자가 스스로 야근꽤 쓴 거예요. 본래 남자라고 하는 것은 족보를 남자로 그렇게 해놨지만 과거에는 우리도 모계사회야. 다른 짐승들처럼 엄마가 이 새끼 키웠지, 자식 키웠지. 응? 사내는 말이지. 응? 새끼 나는데 협조만 하고 사라진 거예요. 근데 그걸 네 새끼다 하고 이제 붙들어 놨잖아요. 응? 그래 같이 너는 돈 벌어오고 밖에 울타리 쳐서 편안하게 하고 나는 애나 키울게. 하다 보니까 권력을 다 뺏긴 거예요. 근데 요새는 뭐냐? 회복하자. 같이 나누자. 지금 우리 학생들만 해도 나는 학교 다닐 때 물론 스님으로 다녀서 더 그렇겠지만은 여학생한테 한 번도 반말을 못 해봤어요. 요새 애들을 보니까 남녀 학생이 따로 없더라고. 니니 내니야 그거. 또 오빠 그러는 게 아니라 형 그러더라니까. 선배한테 형. 무슨 형. 세상이 달라지긴 했어요. 우리보다 더 똑똑하고 잘 되는 세상인지 몰라도 담배도 맞담배 지르더라니까.
요 뒤에 앉아가지고 맞담배질해. 내가 지나가도 다리 탁 꼬고 말이지. 까짓거 너는 지내 가라. 나는 피인다. 60전에 죽을까 봐 내가 걱정이야. 암 걸려가지고. 그것도 그런데 걱정할 것도 없는데. 그 자체만 해도 나도 갈등이지, 사실. 세대 갈등. 세상이 그런데. 언제 한번 얘기했을 거예요. 무슨 우리 간부 모임에서 무얘기 뭐 조금 하다가 내가 이 목에 와가지고 다른 건 다 좋고 내가 뭐 자신 있는데 우리 여학생 담배 피는 건 내가 이해가 안 된다. 내가 그건 참 어떻게 제재할 수 없냐. 그런데 총장님도 선생님이 아니잖아요. 장관하다 온 분이라. 나도 스님하고 똑같다는 거야. 그러니까 부총장이 하는 말이 선이 그게 이해가 돼야 됩니다. 그게 예쁘게 아름답게 보여야 된다는 거야. 글쎄 내 눈이 잘못됐는지 우리 부총장이 잘못됐는지 몰라도 세상에 그렇게 변했어. 그러니까 여러분들 이제 자식하고 이제 맞담배질 해야 되잖아요. 우리 한국의 전통은 술을 같이 해도 절대 맞담배질을 안 하는 거거든. 근데 일본이나 다른 데는 또 다르다고 그래요. 술은 같이 안 먹어도 맞담배질을 한다고 그러는데 그런 문화의 차이도 있겠죠. 더군다나 요새같이 우리가 농촌이나 이런 데서 장가를 못 가가지고 시골에 가서 아무리 돈 많이 생겨도 시골로 결혼하려고 안 가거든요. 잘. 그렇게 이제 수입을 하잖아. 어디 필리핀, 캄보디아, 뭐 네팔, 멀리는 러시아까지. GNP 2만 불 돈덕이지. 얼마나 문제가 많아요. 얼마나 문제가 많아요. 이러한 것들이 부정적인 갈등 요소로 보면 우리가 사람이 사는 게 아니야, 이 세상이. 그렇지만 그것을 다 우리가 소위 말하면 사회 통합을 해야 되는 거예요. 화합이 돼야 돼. 크게 봐서 하나가 돼야 한다 이 말이지. 크게 봐서 하나가 된다는 얘기는 손으로 치면은 손가락에 엄지부터 새끼손가락까지 5개 아닙니까? 이게 최고라고 해가지고 전부 잘라서 요거만 만들면 이 손가락 뒷땅은 어떻게 걸어? 이걸로 걸어? 이거 찍어야지. 중눈에 산에 하는 거 아니야. 콧구멍 쑤시고 귀할 땐 이걸로 해야 될 거 아니야. 다 기능이 있는 거예요. 손은 이거 5손가락이 다 있음을 해서 손이란 말이야. 손가락마다 기능이 있어요. 그럼 이 손가락의 화합은 손으로 되는 거야. 손의 기능. 손도 한 손만 있으면 안 되잖아요. 양손. 라이트, 레프트가 다 있어야 돼. 우리 세상 사는 것도 음양이 다 있어야 돼. 남녀가 다 있어야 돼. 그렇게 부부가 되고 자식도 낳고 사는 원리가 그렇잖아요. 이것을 부정하고 이것을 잘못된 것처럼 하면 거기서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그럼 과연 대한민국이 사회 통합을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겠느냐. 그러니까 보니까 사회 경제적 약자 배려. 이건 나눔이야, 나눔. 잘 사는 사람은 돈에 치여갖고 죽고, 못 사는 사람은 배고파서 죽고. 이게 아니라 잘 사는 사람은 못 사는 사람에게 할애하고, 못 사는 사람은 더욱 노력해서 잘 살도록 해야 되고, 그런 뒷받침이 말하자면 국가라는, 정부라는 조직에 의해서 이루어져야 되고, 본인도 노력해야 되고, 이러한 것들. 이게 우리가 말하자면 육화경의 이화동균이라고 해요. 이익되는 것은 좋은 것 함께 나누자. 이게 잘 안 된다는 거지. 부자는 더 부자 되려고 하고 99성 가진 놈이 1성 가진 놈이 수탈하고. 이건 아니다. 그래서 경주 최부잣집 300년 부자 얘기가 얼마 전에 무슨 뭐로 한번 텔레비 나오대. 그러한 덕목이 필요한 거죠. 그래서 그런 약자를 배려해야 한다. 그런데 재벌이 주나요? 서울역에
그 집 없는 그런 분들, 홈리스들 안 주잖아. 그럼 제도적으로 줘야 되는 거예요. 말하자면. 제도적으로. 그리고 기회균등. 헌법에도 있는 기회균등이 누구는 이 인간답게 살 수 있는 기회가 100% 주어지는데 가난하고 못 배우고 늙었다고 해가지고 전혀 배려가 안 되면 국가가 있을 필요가 없죠. 있을 이유가 없죠. 또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지금 7, 80대신 우리 저 부모들, 어르신들은 정말 존경받을 이유와 당위성과 필요가 있는 거예요. 그분들의 노력이 아니었더라면 우리가 일제 36년 거기서 고생하고 그 종군 위안부 보세요. 우리 할머니들. 그 인생을 버리잖아요. 그런 희생을 위해서 오늘의 이런 경제적인 번영 잘 사는 게 있었는데 그게 안 되니까. 근데 오히려 사회적 약자가 돼가지고 천대받고 무시당하고 그런다고 하면 국가가 무슨 필요가 있어요. 그래 이런 분들에게도 모든 기회가 균등돼야 한다. 그 시민의식이 제고돼야 한다. 이거 중요한 말입니다. 우리는 민주시민 아니야. 이 국가라고 하는 존재는 우리 시민들을 위해서 있는 거예요. 우리 모두를 위해서. 우리가 종로를 털려고 이명박 종로를 털려고 대통령 뽑은 게 아니잖아요. 대통령은 가장 큰 모섬이야. 모섬 중에 왕모섬이에요. 그런데 너무 그냥 모섬이 기운이 세갖고 주인 마님도 던져버리고 또 주인도 발길로 차버리고 한다고 하면 그것은 모섬이 아니지. 그리고 또 우리가 데모 많이 하는데 사실은 법치주의에서는 떼거리로 해야 뭘 알아주니까 혼자는 안 알아주잖아. 그래야 안 되는 것도 되는 게 우리 의식이 돼버렸어요. 이 법치주의에서는 이게 말도 안 되는 거예요. 미국같이 한 300개 민족이 한 200, 한 30개 나라에서 와가지고 살거든요. 어떻게 세계에서 1등 나라가 되겠어? 그 법치밖에 없어, 법치. 내가 미국에 데모하는 걸 보니까 대통령이 사는 백악관 그 앞에 데모를 무지하게 많이 해. 절대 차도에 가서 안 해요. 그 안에 다 보이거든요. 이렇게 펜스로 해서. 거기다가 피켓 가지고 뭐라고 외치기도 하고 노래도 하고 왔다 갔다 하면 순경이 같이 다녀. 같이 놀아줘. 우리처럼 그냥 뭐 완전 무장하는 로마군이 뭐 누구 잡으려고 하는 것처럼 잡아먹을 것처럼 안 하고 같이 다녀. 권총 잡고 몽둥이 들고. 만약에 차도에 내리가 그때는 볼 게 없는 거예요. 바로 그냥 후투들이 엎어가지고 닭수갑 채워가요. 우리 대한민국은 정이 많아서 그런지 법이 좀 흐물흐물해졌어요. 우리가 안 지키면 무슨 존재 가치가 있느냐고. 법위에 군림하면 그것은 사회가 혼란해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나라는 또 보면 관용의 문화는 용서할 줄을 몰라. 상대가 죽어야 내가 사는 줄 알아요. 그러니까 우리 국민성에는 상대는 라이벌이라고 해요. 영어야, 라이벌. 라이벌을 용서를 안 해. 라이벌은 다 에너미야. 적이야, 적. 근데 그 적을 없애면 내가 잘 살 것 같지? 다른 큰 적이 더 나와요. 우리말에 호랑이를 피하니까 뭐 여우가 나타난다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이 세상은 우리 하나가 내 하나가 제대로 마음을 잘 먹지 아니하면 나로부터 이상이 다 문제가 생긴다고 하는 그런 자각을 가져야 돼요. 이러한 모든 것들이 정말 가장 힘 있는 정부에 의해서 잘 돼야 되지만 현상들이 작게는 우리들의 마음 자세로부터 시작이다 하는 뜻에서 오늘 이 화합을 얘기한 거예요. 이 화합이라고 하는 것은
조화를 말해. 조화. 조화. 어? 이 화자가 뭡니까? 배화자 입구자 아니야. 먹어야 산다 이 말이지. 배불러야 돼. 응? 그것이 입으로만 먹는 게 아니라 마음의 양식까지도. 어? 합이 뭐야? 사람이네. 하나의 입구자 아니야. 사람의 입은 하나랑 똑같다 이 말이야. 응? 누구든지 맛있는 거 먹고 싶어하고, 누구든지 배불리 먹고 싶어하고, 누구든지 응? 보기 좋은 꽃 가지려고 그러지 그 반대가 아닌 거예요. 그걸 인정할 때 우리는 화합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속담에 마음이 맞으면 부처님도 부러워한다. 그런 말 있죠. 또 집안에 뭐 써놨어요? 집안에 많이 써놨대요. 가화 만사성. 가정이 화합하면 모든 일이 다 이루어진다. 그 진리예요, 진리. 그래서 핵가족 잘해봐야 서너밖에 안 사는데 거기서도 화합이 안 되고 갈등이 된다고 하면 또 부부간에 남녀 둘밖에 아닌데 그것도 안 된다고 하면 나머지가 어떻게 되겠어요? 말하자면 머리털 하나의 차이가 하늘로 가면 하늘만큼 차이가 난다고요. 호리가 현격이라 그래요. 생각을 해봐. 뭐 집안이 화합하려면 베개 및 송사는 듣지 않아야 한다. 이거 설명해 드릴까요? 할 거 없지. 베개 및 송사를 잘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부부가 더군다나 이제 남자가 사회 활동을 하는 데 있어서 너무 뭐 와이프 말만 들어도 안 되는 거예요. 그건 뭐냐 하면 환경이 좁을 때 좁은 소견이거든. 여자 그렇다고 폄하하는 건 절대 아니에요. 남자도 마찬가지죠. 형제간의 싸움, 재산 싸움하고 오잇 끊어지고 또 부모 자식 간에 돈 가지고 시비하고 송사하고 너무 많이 보잖아요. 우리나라 큰 재벌 그런 그냥 형님이 그냥 동생한테 밀려나 가지고 목매달아 버리잖아요. 개미 1000마리가 모이면 맷돌도 든다. 이게 화합해야 되죠. 그 좋은 예가 뭐냐 하면 우리 동국대학이 이번에 아주 큰 경사가 생겼어요. 약학대학이 없거든요. 이번에 약학대학을 우리가 유치를 했어요. 근데 우리 총장님 고생 많이 했어요. 우리 이사장 선생님도 고생하고 저도 조금 거들고. 그런데 또 우리 총무원장 선생님이 앞장을 서고 우리 총무원, 재단, 학교 또 우리 동창회장이 또 유능한 분이 대단한 분. 이현택 회장이라는 총동창회 이 네 바퀴가 하나가 돼가지고 제대로 굴러갔기 때문에 이런 결과가 온 거예요. 한번 박수 한번 치죠 우리 학교. 약학대가 안 됐으면 아마 우리 총장님은 한강 갔을 거예요. 응? 그만큼 화합, 단결, 조화가 중요한 것이다. 오늘 아침에 우리 교수합 창단 오늘 첫 공부를 했어요. 한 10여 명 오셨어요. 우리 보살님들이 그 소리 듣고 아주 좋아하시더라고. 아니 독창 아무리 잘해도 합창하면 또 다른 거 아니야. 응원한 맛이 있거든요. 그런 게 바로 하모니. 화합 영어로 하면 하모니야. 거기에 우리 나의 특징 있는 목소리가 전체로 업그레이드 함으로써 함께 조화를 이루면서 합창이 제대로 더욱더 독창보다 우리에게 심원을 일깨워주는 게 될 거 아니에요. 마음이 화합하면 부처도 온다. 앞에나 비슷한 말이죠. 그래 화라고 하는 것은 첫째는 서로 뜻이 맞아 사이 좋은 상태가 된다. 화목하다, 온화하다, 화해한다, 똑같다. 상대가
뭘 요구할 때 함께 응한다. 반대가 아니고 또 합친다, 허가한다, 모이다. 또 이 화는 양념하다. 양념 잘해야 되잖아, 맛있으면. 또 일본 이름도 있고. 악기에 또 화라고 하는 그런, 이건 중국 악기죠. 그리고 합계, 이런 뜻이 있다 하는 거예요. 화합을 뜻하면 내가 사전에서 찾아봤어요. 그러니까 우리나라 우리말 대사전 24만 단어, 28만 단어인데 화동하여 자람, 유니티 그랬더라고요. 근데 또 북한에서 우리 거기 조선말 그러니까 조선말 대사전 북한 걸 보니까 서로 화목하여 지는 것, 부부의 인연을 맺는 것, 또 맺게 하는 것 하나가 더 붙었더라고요. 그래서 우리가 사는 데 있어서는 화합을 하려면 서로 화해해야 되고, 화해 뭐야? 서로 다툼이 있거나 나쁜 감정 가졌지만 서로 푸는 것이요. 또 화동, 뭔가 사이가 벌어졌다가도 또 다시 복원되는 거예요. 빈탕불산용이라고 하는 얘기는 얼음하고 숯은 성질이 반대이기 때문에 서로 절대 용납할 수 없는 거예요. 부부가 빈탄관계라고 하면 거기는 지옥이에요. 그 다음에 이혼이고, 사회가 빈탄관계고, 여야가 빈탄관계고, 남녀가 빈탄관계고, 노사가 빈탄관계라고 하면 그 사회는 존재 가치가 없다. 그럼 화합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현대말로 하면 서로 사랑하고 이해하며 용서하고 배려해야 된다. 상대 존재 가치를 인정하라 그 말. 이 스님이란 말도 스님이란 말이요. 화합하는 대중, 화합하는 대중이란 말이에요. 이 스님이란 말이 본래 상가 아니야 상가. 인도말로 승가. 이 절지만 우리 승단을 승가 그러잖아요. 승가에서 가짜가 떨어지고 승가에 사는 사람을 승거라는 거예요. 우리 스님들은 그러니까 단체 생활을 한다. 3인 이상이 함께 수도하고 화합하고 하면서 사회에 봉사하는 것. 우리 스님들이 그 전에 우리 싸우듯이 조계사에서 소림사 주방기구가 막 날아다니고 하면 안 되지 사실. 근데 무조건 나쁜 게 아니고 그게 또 발전하기 위한 그런 어떤 참 우리 뼈가 부러지는 뼈, 또 살을 깎는 아픔이 또 여럿이 있다 보니까 살게 되지만 근본적으로는 그 바람에 우리가 사회적으로 만유신이 추락되고 또 우리 불자들에게는 가슴에 큰 참 멍을 안겨준 그런 일이죠. 있었으면 안 되죠. 그러니까 집안이 그래 되면 깨지는 거예요. 이 천주교가 1996년부터 2005년까지 인구 센서스 조사해서 보면은 200년 동안에 280만 밖에 안 됐는데 10년 동안에 250만이 늘어났어요. 왜 그렇게 늘어난 줄 알아요? 일사불란하게 가니까 그래요. 그리고 어린애들부터 투자를 하니까 그놈들이 커가지고 다 그래 되는 거예요. 그렇게 김수환 추기경이 위대한 거예요. 천주교를 봐도. 사회에서도 대통령 말보다 우리 종종스님 말보다 김수환 추기경 말 더 믿잖아요. 듣고 따르잖아요. 그분이 도통을 했겠어. 무슨 박사학위가 있어. 뭐가 있어. 왜 그래요? 그분이 훌륭하게 사니까 그런 거죠. 그분이 행동. 박정희가 그렇게 독재할 때 우리 절에 오면은 우리는 파출소가 신고했거든. 저 사람 데모한 놈에게 도망왔다고. 다 안아준 거예요. 다 안아준. 성당에서 나를 잡아가라. 얘를 잡아가려니 나를 잡아가라. 혼자만 한 게 아니라 많은 신부들이 그래요. 요사이도 4대강이니 뭐 이런 것 때문에 막 단식도 하고. 사회적으로는 그것만 보이는 거예요. 그 훌륭한 것만. 역사적으로 천주교가 그렇게 우리 인류에게 큰 죄를 진 거는 생각 안 하잖아요.
일제시대 독립운동 안 한 거 생각 안 하잖아. 3.1운동에 참여 안 한 거 생각 안 하잖아. 우리 같은 전문가나 알고 나쁜 놈 쇼하네 그러지. 안 하는 것보다는 낫잖아. 어? 우리 모르니까. 그러니까 그래 늘어나는 거예요. 우리 불교 조금 늘어나긴 했어요. 근데 인구 비례로는 마이너스예요. 기독교는 완전히 마이너스고 성장이 안 돼요. 줄어들어고 아예 교도가. 우리는 조금 늘었는데 인구 성장보다 덜 됐고 거기는 75%가 늘었고. 그럼 뭡니까? 아무리 교리가 수승하고 아무리 팔만대장경이 저 기독교 성경보다 600배, 800배가 많다고 해도 양이 중요한 게 아니잖아요. 우리가 얼마나 알아 불교를 알면. 여기 여러분들은 일주일에 한 번씩 부처님의 말씀을 듣고 기도하지만 우리 2천만이라고 하는 불자 중에 1,500만, 아마 1,700만은 1년에 한 번 4월 촉파일날 등다는 거 그것도 5만 원, 만원석도 5만 원짜리. 그 불자예요. 언제 저리 갈지 몰라요. 이런 모든 힘들이 화합에서 나오는 것이다. 그래서 부처님이 마지막 하는 말씀이 유언이 마지막 유교경에 한 말씀이 바로 거기에 나와 있는 거예요. 5번에 보면은 물과 기름처럼 겉돌지 말고 물과 우유처럼 화합하라. 그리고 게으르지 마라. 부지런히 수도해라. 부지런히 정진하여라. 이게 마지막 말씀이에요. 그렇게 게으른 놈하고는 아무것도 안 되는 거예요. 게으른 놈은 사람이 아닌 사람 탈만 쓴 것이지. 그리고 그 부처님 말씀에 첫째 봐 물과 젖처럼 우유나 마찬가지야. 하나로 합하여 쾌락하게 논의는 것은 사문 고타마께서 세상에 계실 때에도 그렇게 말씀했다. 그러느니라. 중아함경 우리 경에 가장 부처님 목소리에 가까운 그 아함경에서 그렇게 강조를 한 거예요. 3번에 보면은 비구들이여 정당한 비구는 화합하고 환희하며 쟁론치 않고 흐르는 물과 같으니라. 서로 친애하는 눈으로 바라보며 살면 이를 화합 중이라 한다. 이거 아함경에 그게 뭡니까? 화합하고 항상 기쁜 얼굴로 매사에 있으면서 다투지 않고 흐르는 물처럼 그렇게 자연스럽게 사는 것, 서로 사랑하고 아끼고 믿어주는 것, 이게 화합이다 그 말이지. 그래서 화합이라고 하는 것은 4번에 정의가 나와 있죠. 서로 자주 모여 정의를 강론하고 어디 도둑질하지 않고 두들겨 패자가 아니고 정의란 서로 상하가 화동하여 서로 공경하고 순종에 어기지 않고 법을 받들어 금기한 바를 알고 그 제도를 어기지 않고 힘써 많은 스승과 벗들을 보호하고 섬기고 바른 생각을 견지하며 효도와 공경을 으뜸으로 하고 음욕을 떠난 깨끗한 행을 닦고 본능에 따르지 않고 남을 먼저 생각하고 나를 뒤로하여 이름과 이익을 탐하지 않는다. 장암 유행경에 있는 거예요. 이렇게 고구정령 부처님은 곳곳에서 말씀을 한 거예요. 그 중에서도 우리가 그러면 이런 우리 인간이라고 해서 공동생활을 해야 되니까 소셜 애니멀 그러잖아요. 사람이라고 하는 것은. 그 중에 가장 좋은 것이 뭐냐? 바로 4가지로 함께 사는 법이다. 그게 사서법이에요. 그 사서법. 첫째는 보시섭이라 보시. 육바람이라도 첫째가 보시 아니야? 베풀어라, 주어라, 함께하라. 그만. 물질뿐만 아니라 정신적으로 또는 진리를 깨워주는 내가 이 장광사라는 것은 바로 법시지. 깨워주는 이런 것을 해줘라 이 말. 그 다음에 사람을 대할 때 항상
따뜻한 모습과 말씀으로 함께 해라. 부드럽게 해라. 그래서 나를 보면 마음이 편해지고 나를 보면 공연히 함께 더 대화하고 싶고 따라가고 싶고 이쁜 여자라 따라가는 게 아니라 함께 하고 싶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이행성 모든 것이 우리가 행동하고 사고하고 말하는 모든 것이 상대에게 이익이 돼야 돼. 손해가 되는 게 아니라. 여러분 오늘 와가지고 손해나면 절대 다음에 안 오잖아요. 여러분 주머니 털어서 어쨌든 얼마라도 보시하고 또 이렇게 귀중한 시간 산으로 들러 산에 가도 좋을 텐데 이 시간에 여러분 내 말씀 듣는 여기 와 있잖아. 얼마나 소중해. 그런데 내가 전혀 그냥 헛소리를 해가지고 아이고 오늘 본전 못 갔다. 그럼 다시 안 오지. 그 다음에 동사서. 이건 행동을 함께 해주는 거예요. 우리가 어린애를 왜 달래? 그럼 말 못하니까 울어버리잖아. 자기 표현 못하니까. 왜 우느냐 두들겨 패봐요. 대화가 되겠어요? 술 못 먹는 사람이 술 잘 먹는 사람한테 왜 나쁜 거 먹느냐고 계속하면 안 놀아요. 이해해 가면서 그것을 서로 이해를 시키고 할 때, 접근할 때 가능하다. 그랬을 때 대자대비한 마음으로 상대 입장에 서서 함께 해줄 때 내가 휘말려가지고 오히려 내가 빠지는 게 아니고 그런 경우가 많아요. 스님들이 보면 동사서 펀다고 같이 어울려서 한잔하고 먹어도 지가 더 취해버려. 그건 동사섭이 아니에요. 지가 좋아서 하는 거지. 여러분도 마찬가지예요. 자식들 잘 키우기 위한답시고 나중에 보면 종이야 엄마가. 애가 뺨때려도 아이고 이쁜 거 이거 내 새끼. 아무데나 무질서하고 한 것도 아이고 내 새끼. 다른 사람이 뭐라고 인상을 쓰든 말든 난 하나밖에 없으니까. 그거는 동사섭이 아니지. 애를 베리는 거예요. 또 하나 중요한 것은 우리 스님들뿐만 아니라 이 세상살이에 있어서 꼭 우리가 생각할 게 있어요. 첫째는 뭐냐? 우리는 공동운명체다 하는 의식이 있어야 돼. 쉽게 얘기하면 여기, 내가 항상 하는 얘기, 여기 지금 이 자리에서 천정이 무너졌다. 죽거나 다칠 가능성이 누가 있어요? 우리가 있잖아. 여기 있는 여러분들이. 정도의 차이는 있어도. IT에 지진이 나고 해인이 일었다. 우리 대한민국 사람, 거기 여행 간 놈이나 죽거나 다치지. 우리 법당에 앉아있는 사람 하나도 소용없어. 그냥 정말로 우리가 그런 불행이 오면 안 되니까 우리가 돈 모아서 가서 직접 해주지는 못하지만 보내주는 거. 그래서 지난달에 했잖아요. 연만열지 불의통교도 마찬가지고. 이 신화 공주라는 말은 우리는 공동운명체다. 그러니까 너와 내가 함께 화합해야 한다. 나만 잘 먹고 살고 나만 출세하고 남을 희생다 시켜서는 그건 신화 공주가 안 되는. 둘째는 구화무쟁. 이거는 우리가 입으로 의사표시를 하니까 마음과 마음으로 참 이신전신 대면 별 문제인데 안 되면 말로 해야 되잖아요. 근데 연애하는 사이 빼놓고는 웬간하면 다 싸우잖아. 웬간하면. 연애할 때도 한참 잘 나갈 때는 안 싸우는 거지 뭐. 문제가 생기면 그때도 계속 싸우거든. 그러니까 우리의 언어 생활 이것을 이 다툼 없이 하자. 좋은 말로 화합하자. 그 다음에 이 의화동사라고 하는 것은 뜻으로 화합하는 거예요. 우리가 남북통일을 하는 데서 6.25 때처럼 김일성이가 탱크 몰고 와서 아주 그냥 묵사발을 만들어서 무력 통일을 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이제는 우리가 더 잘 살으니까 훨씬 우리가 40배 이상을 잘 살아요. 북보다.
아니, 먹을 거 좀 나눠줘 가면서 살살 구실러 가지고 사람 구실해라. 너 혼자만 잘 살면 되냐? 2천만도 잘 살아야지. 그렇게 해야 한다 하는데, 아니다. 우리가 잘 사니까 쳐들어가자. 6.25 때 당했으니까 그냥 쳐들어가야 한다고 난리를 친다고 하면 국론도 불련되는 거예요. 대통령이 중심이 돼가지고 평화통일이다 하면 평화통일을 어떻게 성취할 것인가? 함께 가야 가는 거예요. 그거 이화동맹. 또 개화동수라고 하는 것은 법 위에 사람이 있으면 안 되는 거예요. 쉽게 얘기하면 우리 불교 집안에 계율이 있는데 이것을 종종심이라고 안 지키고 저 3위는 쫄병이니까 지키고 한다면 종종심도 아닐 뿐더러 그럴 뿐이 없겠지만은 그건 승가가 아니죠. 승단이 안 되는 거예요. 학교에 교칙이 있는데 총장이라고 안 지키고 학생 저 제일 못난 학생 하나만 지킨다? 그거 안 되는 거예요. 예외 없는 법 없다고 하지만은 개화동수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이 세상에서 지켜야 할 국법, 헌법부터 관습법부터 저 아래 관례 뭐 이런 모든 것을 지키게 되면 함께 지켜야 한다. 우리 절집안에 계율도 함께 하는 것이야. 그랬을 때 화합이 된다 이 말. 그다음에 이 견해와 사상, 견화동회. 우리가 아까 사회적인 갈등 얘기했잖아요. 사회적인 갈등. 여기 보면은 지금 이념 갈등이 아주 심해. 이념 갈등. 이 정신병자들이 너무 많아요. 극단주의자들이. 극좌 극우. 이것이 사회의 화합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 빙탄 관계죠. 그러나 우리 같이 건전한 사고를 가진 사람이 중심이 돼가지고 그런 사람들을 설득하기 위해서 바른 견해로 우리가 화합을 시켜야 되는 거예요. 또 어떤 것이 결정되면 우리가 만약에 이번에 이 불사를 하기로 했다 하면 우리가 모두 해야 되는데 나는 반대니까 안 해. 오히려 해방을 논다. 그 대중 화합을 깨는 거예요. 이 가장 큰 죄 중에 5가지 지옥을 가는, 그래서 부처님도 죄도 못하는 죄가 있어요. 그리고 오역죄라고 해요. 역적질 안 난다고 반대할 때 그 역적 5가지. 부처님이나 불보살에게 몸에 피를 내거나 훼손하는 것, 예수꾼이 부처님 불상 와서 깨고 하는 건 그 지옥 가는 일이에요. 무죄불능이에요. 그 정도. 단군 목치고 하는 목사, 사람이 아니에요. 대한민국 사람 아니에요. 저 아버지가, 저 선조가 이스라엘 사람일 수는 있지. 있을 수가 없는 거야. 함께 살아야 할 이유가 없어. 그런 사람. 그리고 부모에게 효도 안 하고 부모를 두들겨 패거나 죽이거나 하는 것. 또 스승을 그렇게 하는 것. 또 화합을 깨는 거예요. 화합을 깨는 일이 그렇게 큰 거예요. 제가. 나 때문에 뭐가 깨졌다. 나 때문에 합창단이 깨지고 나 때문에 뭐 학교가 뭐 안 되고 나 때문에 뭐가 안 되고 했다고 하면 그것은 정말 큰 죄를 짓는 거예요. 여럿이 하는 것은 내가 그만큼 기여하고 희생하는 것이다. 그러므로 부부간에도 마찬가지 아니에요. 아무리 살을 맞대고 살아도 부부간에 서로 잘났지 누구가 종인가. 그러니까 서로 싸울 수 있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너무 다투면 부부가 아니잖아. 남자 여자 개개지. 그러면 이혼하는 거 아니에요. 이러한 것들이 바로 견화동. 또 하나 이화동면 아까 얘기했어요. 이익된 거, 좋은 거, 맛있는 거, 아름다운 거 이거 함께 나눠야 돼요. 우리나라 제일 잘못된 게 뭐예요? 지금 정치적으로 성장이냐 분배냐, 분배 나누냐. 근데 뭔가 있어야 나누지. 그렇지만 현재 우리나라 수준으로는 제대로 나눔만 하면 굶을 사람 하나도 없어요. 우리 대한민국에.
북한도 지금 거의 굶잖아요. 2천만 명 굶는데. 거기도 우리가 10억 달러면은요, 삼시세끼 쌀 먹고 살아요. 그게 안 되는 거예요. 그게 안 돼. 나라 살리면 개떡같이 하니까. 그리고 김정일이 혼자만 배 나오면 되겠어요? 그 욕먹지. 우리 같으면 누가 그 지도자라고 그러겠냐고. 아주 현실적으로 얘기해서. 이러한 것들, 우리가 어떤 공동체의식이나 현대말로 하면, 또 언어 생활에서의 순환화, 또는 우리 사회생활에서 어떤 의견이나, 또 사회에서의 어떤 이런 법이나 관습이나, 아니 설날 아침에 가서 그 세배 안 하면 어디 법에 잡아간다는 거 있나요? 그러나 세배 안 하는 사람은 영원히 지키잖아요. 그거 얼마나 대단한 거예요, 그것이. 법보다 무서운 거 아니야? 또 이렇게 이익을 함께 나누는 것, 이러한 것들이 우리가 화합하는 세상을 만드는 거예요. 제가 말씀하는 데 있어서 아마 못 알아들었을 말 하나도 없을 겁니다. 부처님 말씀이 이렇게 쉬워요. 근데 왜 어렵다고 그래요? 해보지도 않고. 여기는 우리 찬지 뜨거운 줄 마셔봐야 알지. 이 물 마셔보지도 않고 손가락도 안 넣어보고, 아이 저 찬물이니까 어떻게 먹어, 저 뜨거운 물이니까 어떻게 먹어. 해보지도 않고. 그래서 뭐라 그랬어요, 시조에. 태산이 높다 하되 하늘 아래 메이르다. 오르고 또 오르면 못 오를 리 없건만은. 그 다음에 뭔가? 그렇지. 사람이 지가 한 발짝도 안 뛰어보고 매만 높다 하더라. 매만 탓하는 거예요. 그렇게 하면 화합은 안 되는 거죠. 그 사회는 지옥이. 우리는 화합을 목표로 한 그러한 절대적 가르침을 우리가 항상 마음에 새기면서, 부처님의 가르침의 요체가 우리 인생살이에 있어서는 화합이다. 상대 존재를 같이 인정하는 것이다. 상대와 더불어서 내가 존재하는 것이다. 상대 행복이 나의 행복이다. 어제 보니까 이번에 그 동계올림픽 갔던 그 금메달 딴 선수들하고 그 엄마들 나왔더라고요. 엄마가 뛰지는 않았어도 선수보다 더 어렵잖아요. 새벽같이 밥 해대고 그냥 뭐 쫓아다니고 뭐하고. 그럼도 고생했지만, 애들은 금메달이지만 엄마는 보니까 다이아몬드 메달이야. 그렇게 그게 되지. 근데 아빠가 돈도 거기다 그 비용도 주지도 않고, 맨날 술만 먹고 와서 그 쓸데없는 거 왜 하냐. 금거 몇 돈도 안 되는 거 그거까지 뭐 하냐 하면 되겠냐고요. 안 되잖아요. 왜 내 자식은 안 돼? 내가 못 키운 거예요. 그놈들은 뭐 테라든 하나님이 너는 언제 스케이트 타고 언제 올림픽 동계올림픽 나가면 너 틀림없이 금메달이다. 20cm 차이로 한 적 없잖아요. 이런 모든 것들 내가 하는 거예요. 내가. 또 우리가 하는 거예요. 그런 생각을 꼭 가져주시고, 내가 좀 혼자 욕심이 많이 나고 뭐 할 때 우리 대학에도 재밌는 거 있어요. 뭐 로또 복권 같은 거 딱 사가지고 주잖아. 줬는데 당첨이 됐거든. 그걸 돈 내놔라 내가 줬으니까. 그래서 소송도 하고 그러잖아요. 그런 것들이 얼마나 참 뭐라고 할까 좀 조잡스러운 얘기죠. 우리는 그러한 인생은 살지 않아야 되겠습니다. 딱 종치는데 끝을 냅니다.